예, 이제는 가정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보편적으로 우리 if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if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가정법 표현은 꼭 if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태까지 배웠던 방식으로 to 부정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wish 같은 것, 그리고 it is time that라는 것도 다 가정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올 여지가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 if,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이 if지 않습니까? 그런데 if를 갖다 좀 다른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속절 주어 동사의 동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제가 말한 게 would 동사 원형인지 would have pp인지 could have pp인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동사의 선택입니다. 조동사, 특히 조동사에서 도치가 된다는 것 should, were, had를 꼭 알아두시고요. 가정법 대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런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if가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to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접속, 부사 등을 통해서 가정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if를 갖다가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의문절의 인지 아닌지 if 있지 않습니까? 얘를 갖다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를 정리해야지만 나머지가 확실하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여지도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책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 없으신 분들은요, 요거만 보셔도 돼요. 첫째, if 있지 않습니까? if, 인지 아닌지 의문절의 if는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을 갖다가 계속 씹어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당첨될까 안 될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의문절로서의 간접 의문문을 이끄는 의문절로서 이제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는요, 태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if란 거는 그 태생적으로 뭐냐, 만약에라는 부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얘 if는 부사입니다. 부사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의문절은 좀 해결이 많이 되거든요. 자, 첫째, 이 앞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인지 아닌지 if는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문두에 올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다? 바로 부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입니다. 부사는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흔적 때문에 if가 인지 아닌지일 때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whether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올 여지도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격입니다. 이겁니다. 자, 자, 문제는 그가 여기 올지 안 올지가 이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if가 인지 아닌지의 경우에는 문두에 올 수가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문두가 아님에도 틀린 거예요. 됐죠? 자, 동격을 볼게요. Tom is the doctor. 이게 바로 동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격이란 말은 무엇까지 되냐면 동사를 기준으로 치환을 할 적에 말이 되는 것입니다. The doctor is Tom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게 바로 동격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the problem이 이거기 때문에 동격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까지 돼야 된다? If he will come here or not is the problem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동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문두에 와버리는 결과가 생기죠. 그것 때문에 얘가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격의 경우에 the problem is if he will come here or not도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써야 된다? whether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if하고 whether가 그 선택지에 있다고 하면은요, 의문문인지 보시고 의문문은 그냥 whether로 가십시오. 그게 지금 두 번째 나 있는 동격을 이룰 수, 주어와 동격을 이루는 보로 쓸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있지 않습니까? 전치사의 문법적 의미는 정의는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치사가 있다.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 또는 동명사 또는 명사절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if는 태생적으로 무엇에 있다? 부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서는 부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if를 쓸 수가 없고 이때는 뭘 써야 된다? whether를 써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요. if는 even if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양보절을 이끕니다. 양보절은 뭐였습니까?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결과가 항상 일정한 것이 양보절이었습니다. 그런데 if는요. 독자적으로 양보절을 이끌지 못해요. even이 붙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whether는 뭐다? whether 자체로서 양보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whether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if는요. 부사에서 태생적 부사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 자리에 쓸 수 없다는 어떤 한계, 그리고 자체로서 양보절을 이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는요, 조건절로 갈게요. if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크게 보면은 가정법이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로 가는데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즉 가정법 대과거 그리고 가정법 혼합 시제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가정법 현재라는 조건절은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문장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법이라 붙었으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문장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은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그리고 혼합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절,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남을 전제로 문장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If you pass the test, you will be very happy. 이건 일어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조건절입니다. 만약에 if you passed the test, you would be very happy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조건절과 가정절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됐죠?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는 가정법 현재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건절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시간은 미래로만 갑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끊냐면 if you go home, 너가 만약 집에 간다면 조건을 붙여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조건이 맞아떨어요. 그 결과가 뭐다? I will go home 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절이죠. 자, 여기에 being를 쓸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will은 즉흥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는 집에 가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being는 뭐다? 나는 조건에 관계없이 그 결과, 내가 집에 가는 건 항상 결정되어 있다 할 때 being 또는 be going to를 쓰지 않습니까? 알아두시고요. 요 관점입니다. 그래서요, 즉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if she has free time this weekend, I am going to watch 돼 있습니다. being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건절에서는요. 아시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she has free time this weekend, I will go를 써야 돼요. will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will 자리는 can도 쓸 수 있고 may도 쓸 수 있고 shall도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if not를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다? unless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왜냐면요. unless를 갖다가 if로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조건절의 문제라는 걸 갖다가 아니면 가정절의 문제라는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unless가 있기 때문에 will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요 접속사도 살짝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unless you don't trust 돼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듣고요. 이거 한 개 빼고요. 이거 한 개 빼고 영어는요. 문법적 관점에서 의미적 관점이나 문법적 관점에서 부정은 두 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unless가 on이 부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알아두시고요. 이제는 가정법 과거로 가겠습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왜 이걸 현재 사실의 반대라 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로만 갑니다.
그런데 조건을 어디 걸어버린다? 여기다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접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왜냐? 시간은 이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If I was a bird. 만약 그 결과가 생긴다면은 I would fly to you가 되겠죠. 내가 너에게 날아가리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얘는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제를 준용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는 was를 인정하더라도 절대 문어체에서는 was를 인정하지 않고 were로 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얘가 시제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 형태고요. 그래서 금방 그렸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주절이 과거면은 주어가 같다고 하더라도 대과거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얘는 시제를 갖다 준용한 거지, 얘는 시제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의 과거의 비동사 were를 인정합니다. was는 구어체예요. 문어체 아닙니다. 시험에서 인정 안 돼요. 그래서 if I was the man, I would go to the distance라고 하지 않고요. if I was the man, I would go to the distance에서 were를 써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was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의 결과절의 조동사의 모습입니다. 핵심은요. 가정법 과거는요. 시제를 갖다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더 먼 과거에서 조건에 따른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결과절의 조동사도 과거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딱 하나,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절대 쓸 수 없는 조동사는 뭐다? must입니다. must나 musted라는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혼합 시제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보기에는 꼭 나오거든요. 무조건 제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If you give me the a reasonable reward, I might help you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도 개입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f you were the person in charge, you should go there as soon as possible. 이게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죠. If I were well, I could dive into the deep water에서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조동사 문제로 쉽게 그냥 한 문제 드린다는 관점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 she were not a teacher, would be를 써야 되겠죠, 그죠? will be가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must는 과거형이 없으므로 가정법 과거는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 부르죠. 가정법 대과거라 해주십시오. 요거 갖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이 그 현재입니다. 과거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은 현재에서 가는데 우리의 인식적인 시간은 어디에서 흐른다?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를 기준으로 그 사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if I had been a doctor, then 그때 내가 의사였다면 I would have cured her. 내가 그때 의사였다면 나는 그녀를 갖다가 치료해 줬을 텐데 라는 말인데, 자, 시험에서 이게 나지 않습니까? had 플러스 pp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과지는 would have pp가 되겠죠. 얘가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됐죠? 아까 시제하면서 함께 설명을 안 드렸군요. 시제, 고정적 시제 좀 다시 해드릴게요. 현재, 미래, 과거,
현재는 그냥 원형을 쓰죠. 그죠? 원형을 쓰고 미래 같으면서는 will 동사 원형과 be ing와 그리고 항상 시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과거로 가는 모습이 ed였고 과거에서 더 과거로 가는 게 had 플러스 pp였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대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모습은 had 플러스 pp를 갖다가 will을 붙여서 would have pp가 되고요. 여기서 미래로 간 게 would 동사 원형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would have pp가 나오고 있죠. 그죠? 얘도 뭐다? 바로 대과거에 had를 갖다가 원형화시킨 얘를 갖다가 미래화시킨 거지. 얘가 would have pp가 완료형이 아니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요거 갖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대과거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행위가 계속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법 과거 사실에 반대라는 게 그냥 특정의 시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학자들이 정말 바꿔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가정법 대과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if 다음에 had 플러스 pp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을 뭐 찾는다? would have pp를 찾으십시오. 혼합 시제 가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동사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대과거라 할지라도 첫째 나오는 조동사는 과거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는 쓸 수 없다? must는 쓸 수 없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제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if you had given 돼 있죠. 그럼 뭐 쓴다? could have pp를 쓸 수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should have pp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could have pp, might have pp, must have pp, should have pp가 있다. 그러면 첫째는 가정법에서는 must have pp는 무조건 제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의미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should have pp나 있고 might have pp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많은 모습들이 조동사 have 플러스 pp로서 많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대부분 다 맞아요. 자, must는 쓸 수 없다. 자, 가정법 혼합 시제는요. 쉽게 말해서 제가 맨 처음에 이랬습니다. 조건절과 가정절을 나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법 혼합 시제라면 가정법을 갖다 짬뽕한 게 되겠죠. 조건절을 짬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두 가지뿐이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대과거뿐이지 않습니까? 얘 둘이를 섞어 놓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가정법 혼합 시제는요. 조건절은 가정법 대과거를 택하고 그 다음에 결과절은 가정법 과거를 택합니다. 숙성기간이 필요해요. 숙성기간이.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지금 여기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과 여기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시간은 여기서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를 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인식은 지금 과거에서 시간이 흘러가요. 과거에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라는 거.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게 if I had studied harder then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에 딱 한다면요. 그것이 현재까지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가 해서 지금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I would be a lawyer now.
자, 보십시오. 여태까지 제가 그림을 이게 어떤 선을 끊고 조건과 결과 바로 팍 떨어져요. 그런데 얘는요. 조건이 여기 있는데 이만큼 떨어져요. 여기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만큼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법 혼합시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실제 시험에서 구별을 뭘 하냐면요. 바로 now를 보십시오. 조건절에 had 플러스 p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ow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법 과거의 결과지 would 동사 원형, could 동사 원형이 가야 돼요. 이 now 자리는요. tomorrow가 올 수도 있습니다. 됐죠? tomorrow가 올 수도 있어요. 됐죠? 요런 식으로 어떤 현재 아니면 미래의 조건을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현재형으로 와야 됩니다. 됐죠?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보십시오. 지금 얘도 if I had studied hard then I would have been a doctor. now 돼 있지 않습니까? now가 있기 때문에 would have been 쓰면 틀립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 had studied가 있고 then 있고 now가 있지 않습니까? would be를 써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매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매회 나오는 건 아닌데요. 한 3회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여태까지 계속 now만 나왔습니다. 이제는 tomorrow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next year가 나오고 next month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아실 거 다 now였지 않습니까? tomorrow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요. by가 있지 않습니까? by 다음에 나오니까 시간이지 않습니까? by 다음에 시간 나오면 뭘 써야 됩니까? 완료형 will have pp나 have 플러스 pp나 would have pp를 had pp를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지금요. had 플러스 pp가 있고 now만 딱 보면 뭡니까? 이 답은 would be가 돼야 돼요. 그런데 now가 있으면 항상 by 다음에 now가 by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요. 뭘 써야 된다? 항상 완료형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절 will have pp가 되겠죠. 얘를 갖다가 가정법 과거의 결과절이니까 would have pp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뭐다? by now가 있든지 by tomorrow가 있든지 하면은요. 모습적으로 형태적으로는 가정법 대과거와 형태가 같아진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까지 시험에 내겠냐마는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by now는 나왔습니다. 시험에요. 자, 조동사의 모습입니다. 가정법 혼합시제의 결과절의 조동사 모습 뭡니까? 가정법 과거의 결과절입니다. could 동사 원형, would 동사 원형, should 동사 원형, must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ight be가 나왔죠. 그 다음에 could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would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by 다음에 now가 있기 때문에 would have pp입니다. by 다음에 next year가 있기 때문에 얘는 would have pp가 들어가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짱돌입니다. must는 쓸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f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이게 문법적 확장이 일어났어요. supposing이라든지 provided라든지 providing 같은 경우에는 얘가 if 대신에 절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assuming, providing, provided, supposing이 바로 if절을 대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접속사 찾기 문제로서 그때 답이 assuming이었거든요.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 조건절이라 했습니다. 조건절. 그래서 if Chris still alive 대신에 assuming Chris still alive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요 assuming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if 대신에 provided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대과거에도요. 지금 if 다음에 providing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합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if Carl had gone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대신에 supposing Carl had gone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if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다? assuming, provided, providing, 그 다음에 supposing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의 도치입니다. 여러분 가정법에서 도치가 인정되는 동사는 딱 세 가지 뿐입니다. were, should, had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should는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본동사가 있고 그것은 원형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were는요 본동사이기 때문에 거기 블랭크를 제외하고 나서 본동사의 동사의 흔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had는요 대과거의 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pp를 취합니다. 그래서 pp를 취한 동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보십시오. If it were not for your help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갖다가 강조하는 차원입니다. if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겁니다. 여기서 도치 개념이 탄생한 건요. 그 상쇄라고 할 수 있어요. 상쇄. 한 번 틀린 것 갖다가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요. 정답이고 마이너스 1은 오답이라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서 오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나와서 정답이 돼요. 이 제2의 관점에서 틀린 것과 틀린 것을 합치면 올바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도치의 개념은 두 번 틀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얘는 지금 if란 접속사가 없습니다. 두 개의 본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사가 없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한 번 틀렸죠. 또 한 번 틀리게 해준 게 뭐다?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ere를 써야지 was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만 블랭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동사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는 그냥 were가 답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메커니즘은요. 도치가 되는 메커니즘은 똑같고요. 볼게요. 여기 블랭크 있지 않습니까? 이 쭉 보니까 have라 해서 본 동사 원형이 나와 있어요. 조동사가 답이겠죠. 퀘스천 마크가 없다는 겁니다. 얘도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여기도 조건절과 가정법 과거도 should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조건절과 가정법 과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과는 똑같으니까요. 가정법 대과거를 볼게요. 가정법 대과거. 자, 지금 여기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finished에서 완료형의 모습, pp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헤드가 무조건 답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혼합 시제를 볼게요. 혼합 시제에서도 주의하실 게, 왜냐하면 혼합 시제의 결과절은 wouldbe가 있지 않습니까? wouldbe가 있기 때문에 여기 should나 were를 선택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블랭크가 있으면요. 블랭크가 있다 칠게요. met가 있습니다. 만약에 would be에 얘가 만약에 meet 있지 않습니까? meet라면 얘가 should가 정답이 돼요. 근데 met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should가 정답이 될 수 없고 had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it is time 문법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집에 갈 시간입니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수업이 좋아서 더 듣고 싶은데 간다니까 화를 내요. 그러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에 그 겸양격어차하고 그리고 약한 가능성 할 때 시제를 갖다 뒤로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다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it is time that 돼 있으면 to 부정사 아니에요? that일 경우에 이렇게 셜의 과거 형태인 should를 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should는 많은 경우에 생략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면 틀려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얘가 시험에 나와요. 얘가 it is time that we went home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it is time that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과거형의 모습이 존재해야 돼요. 얘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wish, 내가 소망한 것, 이것도 저번에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wish, 내가 소망한 것은 뭐다? 지금 그 일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한 겁니다. 현재 사실의 소망은 현재 사실에 그게 없고, 과거 사실을 소망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실의 소망을,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갖다가 준용한 게 뭡니까? 가정법 과거의 동사, 과거형의 동사였죠. 과거 사실을 소망하는 것은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가정법 대과거, 즉 가정법 과거 완료인
had 플러스 pp를 쓴다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that 절일 경우에 to 부정사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I wish that I'm a doctor 쓰면 틀려요. I wish that I was a doctor도 틀려요. I wish that I were a doctor입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씁니다. 과거 사실이 반대예요. 그러면 when I was young 같은 게 주어져요. 그러면 I wish I had been a doctor when I was young 돼서 had been이 정답이 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as if입니다. as if 또는 as though인데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요. 그 구어체가 너무나 많이 침입해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경우인데 그래도 문어체에서는 아직까지 as if 다음에 he is a doctor라면 틀려요. as if he were a doctor 해야 됩니다. he looks as if he were a doctor 하면 그는 의사처럼 보인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he looks as if he knows everything about dogs 되는데 얘가 틀리고요. he looks as if he knew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시제가 안 나있죠? 현재 사실의 반대 관점에서 문장을 전개하셔야 됩니다. 답도 그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사실의 반대 뭐다? 가정법 대과를 썼죠? had 플러스 pp가 기본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장 보십시오. He says he was a pilot when he was young에서 이런 게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had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to 부정사를 통한 가정법 많이 했죠? to have pp로 간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he wants to kill the rat. 그는 그 쥐를 죽이기를 원한다. He wants to have killed the rat. 죽이기를 원했지만 죽이지 못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거는 어떻게 구별한다? 그 문장을 보고 앞, 뒤 문장에서 그 쥐가 계속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이 문제의 의도상으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He hoped to buy the silverware yesterday. 얘를 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됐죠? 은식기를 사기를 원했고 샀는지 안 샀는지는 여기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she hoped to have bought the silverware yesterday. 지금 to have pp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어제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가정법에서도 otherwise가 있으면서 동사의 시제의 모습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I have no money now. Otherwise, I will give you what money I have. 자,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현실이죠. 얘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현실의 반대, imaginary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때 첫째는요. 이 경우에 otherwise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서요. 두 번째는요. 이제 otherwise 해놓고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는 가정법 과거의 동사의 모습이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게 바로 현재 사실의 반대의 관점이고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의 관점 볼게요. I had no money then 돼 있고 otherwise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would give가 아니고 would have given이 되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대과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꼭 알아두십시오. 이제는요. 이게 차례에 약간의 변동이 오는 것입니다. otherwise, 자 보십시오. otherwise는 이렇습니다. 현실을 쓰고 otherwise 다음에 현재 사실의 반대, 현실을 쓰고 otherwise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동사를 썼지 않습니까? otherwise 쓰면 과거 동사를 쓰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과거 동사를 썼지 않습니까? otherwise 쓰고 had 플러스 pp를 쓰면서 would have pp를 쓰면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but that는요. 얘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I will give you what money I have, but that I have no money now입니다. 그러면요. but that를 기준해서 이 but that 뒤가 바로 현실입니다. 됐죠? 그러면 but that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would give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법 대과거도요. 마찬가지로 but that를 요거는 except that네요. except that를 기준해서 어떻게 한다? 앞에 게 바로 가정이 되고 뒤에 게 현실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otherwise 같은 경우에 항상 가정법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You should finish this task right now. Otherwise, you will be punished. 가능해요. 이렇게 otherwise 이때는요. 조건에 따른 결과를 갖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의미상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면 otherwise 다음에 과거 동사 또는 대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but that나 except that도 마찬가지고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략을 볼게요. 이거 보십시오. 자, 글씨가 좀 작으니까 책을 좀 보시고요. If she is loved by her people, she will be the queen of the country 되지 않습니까? 자, 영어는요 반복되면 생략하려고 합니다. she 반복되죠. 그리고 be 동사입니다. be 동사는요 주어 본동사 그 나머지의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의미 없는 본동사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반복되니까 얘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틀렸죠. 그러면 본동사까지 또 없애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플러스 1에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같을 때 앞에 조건절에 있는 같은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하고 if loved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loved를 갖다가 과거 분사를 쓴다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will 동사 원형의 형태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if 다음에 loved가 있으면은 will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 would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뭘 봐야 된다? 앞뒤에 있는 잔존에 있는 문장을 갖다가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ithout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without 하면요 뭐 없이란 말이기 때문에 조건에 죄송합니다. 없는 조건을 갖다가 그 전치사 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Without the money that I'm supposed to receive.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없다면 I would go bankrupt. 나는 파산했을 것이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withou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요. 딱 문장에 보니까 그 돈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받았다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얘도 will 동사 원형도 맞아요. 다만 이제 문장의 앞 뒤를 보면요. 얘가 지금 가정법인지 아니면 가정법 과거를 말하는지 가정법 대과거를 말하는지 그 블랭크가 있는 그 앞뒤 잔존해 있는 문장에서 그 데이터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 문제는 못 풀거든요. 그래서 without가 있다면 앞뒤 문장을 보시고 would 동사 원형을 택할 것인지 will 동사 원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would have pp를 택할 것인지를 갖다가 평가하셔야 됩니다. 얘만 보고 평가하시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얘로 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을 해주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then 있지 않습니까? would 동사 원형 가십시오. 자, 핵심 포인트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in reality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그 뒤에 나온 게 현실이 되고, 그러면 얘는요 가정이네요. 그죠? 가정은 뭐가 있습니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대과거, would 동사 원형 또는 had 과거 동사, 조건절에 had 플러스 pp, 결과절에 would have pp라는 것이 바로 가정법 대과거지 않습니까? 그럼 볼게요. In reality 때문에 he was fired on the other hand. 과거를 쓰고 있네요. 과거. 그러면 가정은 뭡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죠? 그럼 뭘 써야 된다? 대과거 would have pp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젠장할. 그런데 would have pp 같은 게 없어요.
그럼 뭘 쓴다? to 부정사로서 지금 가정법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과거의 동사 뭐가 있었습니까? had를 갖다 원형시켜서 to have pp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to have been fired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퀘스천 마크가 없네요. 그러면 얘가 의문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동사 문제네요. 조동사 문제에서 도치가 가능한 조동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should뿐이죠. 찍고 넘어가세요 그냥. 싱글 센텐스 볼게요. 지금요. What could you do? 돼 있죠? 그 다음에 if가 있었습니다. could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얘가 겸양격어체의 관점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얘에 맞춰서 lost 가세요 그냥. 됐죠? 그 다음에 I wish, wish가 나오네요.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는 과거동사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were가 된다는 것입니다. animals는요. If you tease them in the wild. 자, 여기서 if 조건절이에요. 현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조건절이 되겠죠. 그래서 will attack이 됩니다.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7번 볼게요. For your help네요. I could not make it out. 분명히 딱 생긴 게 가정법인데 앞에 그게 없어요. 동사가 없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얘가 지금 막말로 이 시리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would have pp 시리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now도 없네요. 그럼 뭐다? 가정법 과거 동사 찾아오면 되겠네요. 그리고 were it not for your help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Have any questions about joining us? Feel free to blah blah 되어 있습니다. question 마크가 없네요. 그럼 뭐다? 적어도 도치된 문이지 의문문이 아닙니다. 조건절에서 도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동사 뭐였습니까? should입니다. 찍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I'm so worried. What if the water all of a sudden 갑자기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갖다 보편적 평가해야 됩니다. 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현재 사실의 반대죠. 물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의 관점에서 동사는 뭐였습니까? 과거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disappeared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택하시면 안 돼요. will appear 같은 거나 이런 거 택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액션 테스트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먼저 접근한 거는 점이 끝난 여기부터입니다. I have been very busy these days 되어 있습니다. Otherwise 이때 조심하십시오. 이때 I have been busy 있지 않습니까? 얘는요 그냥 현재형 동사일 뿐이에요. 그죠?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죠? 요거 때문에 제가 낸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헷갈리지 말라고. w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조건절의 대과거의 결과절이었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가정절의 대과거의 결과절이 would have pp 시리즈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가정법 현재 조건절의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럼 뭘 써야 된다? 현재형 가야 되겠죠. 근데 other가 있다는 것입니다. otherwise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형을 기준으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는 뭐다? 과거 동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과거 동사가 뭐 있지? 이 두 개는 제껴지네. 그러면 I help him with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 갖다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되겠죠. 그런데 내가 바쁘지 않다면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의지로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would가 더 좋은 답이에요. should가 틀렸다? 아니에요. would가 더 좋은 답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때 평가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요 지금 내가 안 바쁘면 도와줄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나의 의지에서 나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unless가 있습니다. unless가 있는 순간에 조건절하면 가정법으로 간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if, not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정절이든 조건절에 종속절에 had 플러스 pp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would have pp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뭐가 된다? have come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제가 헷갈리네요.
됐죠? 얘가 답이 되겠죠. 어떤 의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도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접속사고 특히 관계대명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시험에서 관계대명사는요, 수율은 좀 낮아요.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시험은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쉬운데 학생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갖다가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정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좀 더 다음 시간에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갖다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